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창립 112주년을 맞은 대한인국민회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권영신 전 이사장을 이사 폭행을 이유로 들어 제명시켰는데 그 이유와 절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폭행은 없었으며 문제의 핵심은 현 이사회의 비상식적인 기금 운영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의 산실이자 가장 오래된 한인단체인데 지금의 내부는 부끄럽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신 전 대한인국민회 이사장은 지난 3월 29일 이사회에서 일어난 신체적 폭력 사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배국희 전 이사장도 현장에서 목격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거기 그 장소에 있으면서 확실히 봤는데 폭행이라는 거는 두 분이 폭행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치고 때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서로 밀치고 이런 거였으니까요. 폭행이라고 할 수는 전혀 그런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을 폭행으로 제명시켰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정관상 $500 이상 지출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동의가 없었고 이사회 논의 안건은 1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명 대상자가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모든 절차가 무시됐다고 성토했습니다. 명예훼손은 가야 되죠. 제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내가 아무리 이거 성인군자라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성급하게 지금마치 뭘 한다 이건 아니고 여러 가지 추이를 보고. 이는 수년간 봉사했고 이사장까지 지낸 사람을 급하게 제명시킨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며 대한인국민회의 실태를 밝혔습니다. 여러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사회 이결을 다루기를 원하는 본인이 그들에게는 제명이 대상이 됐어요. 정부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사업에 따른 예산과 지출에 대하여 이사회 이결을 거치지 않고 이중으로 남용하였으며 최영호 이사와 민병용 이사의 활동비를 수천 불씩 사용하였습니다. 권 전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를 대한민국 보훈처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에도 알릴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효신 이사장은 권 전 이사장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결산보고 등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했지만 현 이사회의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은 있을 수 없다며 제명은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사들 간의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폭행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제명이라는 게 제 혼자 되는 겁니까? 6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했어요. 대한인국민회 이사회 또한 권 전 이사장의 문제를 밝히겠다며 다음 주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 유서 깊은 한인단체가 불협 화음의 진통을 겪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른 것인데 LA 카운티도 이 기준을 따를 것을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외에 혼자 있거나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있을 경우, 실외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모임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 적용되던 대부분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언제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야외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 등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요구됩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는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은 주민의 80%가 접종을 마쳐야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최소 800만 명이 접종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의 절반인 400만 명 이상이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는 것은
백신 효과에 따른 불신으로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부작용이 인구 100만 명 중 1명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국내 백신 접종 인구는 오늘부로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백신 접종 전략을 수정해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아시안 혐오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증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독자적인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49지구를 관할하는 중국계 에드 차우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발의한 증오범죄 처벌 강화 법안 AB28이 주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앞서 지난 화요일 주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현재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안은 증오 관련 경범죄의 경우 벌금을 현행 $2,500에서 $5,000로, 중범죄의 경우 현행 $10,000에서 $12,50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벌금은 증오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연대 스탑 AAPI 헤이트 코얼리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 전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3,800여 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700여 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LA시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마감됩니다. LA시 긴급 렌트비 보조금 지원은 전용 핫라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간소득의 50% 이하 또는 90일 이상 실직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시내 주민들로 세입자와 건물주가 지원 프로그램에 동의할 경우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체납된 렌트비의 80% 또는 최대 $1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 지원이 이뤄지려면 건물주가 나머지 20% 렌트비 탕감에 동의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지원을 하면 같은 기간 동안 체납된 렌트비의 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향후 1년 안에 미 전역에서 박하향이 나는 멘솔 담배를 포함해 모든 가향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회사들의 조직적인 반대 로비에 수차례 무산됐던 시도가 새 정부 들어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흑인과 10대 연령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멘솔 담배와 향이 첨가된 시가에 대한 판매 금지안을 내년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3년 멘솔 담배를 금지해달라는 19개 시민단체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FDA를 상대로 답변 시한을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FDA는 최근 40년 동안 담배에 관련돼 사망한 사건은 63만 건으로 이 중 3분의 1이 흑인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흑인 흡연자의 85% 이상이 멘솔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CDC의 자료를 인용해 흑인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백인에 비해 늦고 흡연량도 적지만 암이나 심장 관련 질환 발생 비율은 훨씬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That we know the impact is pretty clear. It's estimated that half of black smokers wouldn't be smoking were it simply not for the availability of menthol cigarettes. 하지만 멘솔 담배 금지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힙니다. FDA는 과거 오바마와 트럼프 정권에서도 멘솔 담배에 대한 규제를 시도했으나 담배 회사들의 로비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더해 흑인 사회에서도 멘솔 담배 규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멘솔 담배 판매가 불법화될 경우 이에 대한 판매와 소비를 하는 흑인 청소년들을 지하 세계로 내모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찬반 여론이 거세게 대립해 실제 규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는 6월 22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선거에서 모두 5명의 한인이 뉴욕 시의원직에 도전하는데 최초의 한인 뉴욕 시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한인사회 관심이 모아집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한인 최초로 아트 장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매니징 디렉터 출신이자 스타트업 창업자, 벤처 투자자인 장 씨는 지난해 12월 말 뉴욕시가 직면한 인종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뉴욕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가 됐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리틀렉,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등을 포함하는 19선거구에는 리차드 이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2014년부터 퀸즈 보로청 예산국장을 역임해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정부 예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앞세우면서 한인 사회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머레이힐 일대 20선거구는 존 최 후보가 나섭니다. 최 후보는 존 리우 전 뉴욕시 의원 입법보좌관,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등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린다 이 후보가 출마합니다. 26선거구에는 뉴욕 한인회 정치력 신장 부회장을 맡고 있는 줄리 원 후보와 헌터 칼리지 조교수 헤일리 김 후보가 경합을 벌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예비 보궐선거를 포함한 뉴욕시 시장,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보로장, 시의원 선거는 선거 후보를 순서대로 기입하는 순위 선택 투표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KBTV 뉴스 전장입니다. CBB뱅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전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성적을 냈습니다. CBB은행 지주사 CBB뱅콕은 올해 1분기 530만 달러, 주당 52센트의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0만 달러, 주당 16센트의 순이익에 비해 230%가량 개선된 실적입니다. CBB뱅크의 조앤 킴 행장은 팬데믹 사태 장기화에도 지난 1분기 기록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예금 성장과 대출 신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CBB뱅크는 현재 하와이 오하나 퍼시픽뱅크와 인수합병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오하나 퍼시픽뱅크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80%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인데 앞으로 연준 그리고 두 은행이 속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주 금융감독국의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CBB뱅크는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쯤에는 인수합병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CBB뱅크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를 넘어 하와이주까지 영업망이 확대됩니다. LA 한국문화원과 UCLA가 함께 찾아가는 한국 공연 시리즈의 일환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해금의 진화, 한국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UCLA 민족음악학과 이인영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해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여수연 씨를 초청했습니다. 전통 궁중음악과 민속음악인 정악과 산조, 세계적인 현악 사중주단인 크로노스 퀄텍과의 협연곡, 옛소리 등의 연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화상을 통해 아티스트와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한국 음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공연은 무료입니다. 공연 관람과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을 닫았던 애나하임 디즈니랜드가 오늘 1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수용 인원은 최대 25%, 관람객과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디즈니랜드 입장은 사전에 예약한 캘리포니아 주민만 가능합니다. LA 다저 스타디움의 백신 접종 센터가 5월 말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시 당국은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LA 시내 접종 장소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전환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LA 타임스는 대형 백신 접종 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백신 수요가 줄어드는 또 다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초의 아시안 뉴욕 시장직에 도전하는 앤드류 양이 민주당 후보 경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와 교육 관련 단체 스튜던트 퍼스트 NY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22%의 지지율로 17%를 기록한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을 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를 통해 북한과 실질적이고 열린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다음 달 4일부터 인도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한 인도 국민과 외국인들이며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